안녕하세요. 전국에 한파가 찾아오고 손발은 물론 코끝까지 차가워지는 계절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내내 끼고 다니다가 올겨울엔 방심을 했는지 그새 감기 몸살에 걸려 며칠을 알아 누웠는지 몰라요. 모두 감기 조심 또 조심하시라고 초면이지만 당부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는 세 자매 중 막내딸로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어렸을 때는 예쁜 옷도 먹는 것도 늘 언니들 다음인 제가 막내인 것이 죽도록 싫었는데 지금은 언니들보다 젊다는 이유로 제가 언니들을 놀리니 무척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 앞에서 3,000원짜리 우동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은 골목에 천막을 쳐두고 하던 장사였는데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마음으로 먹고 갔으면 해서 얼마 전 빈 가게 한 칸에 들어가 인테리어를 싹 고쳤습니다. 그만큼 비용은 들긴 했지만 우동 가격을 올릴 수는 없었어요. 원래 이 우동집은 저희 엄마가 하시던 곳이거든요. 저희 엄마요? 손이 우동인지 우동이 손인지 모를 만큼 퉁퉁 부은 손으로 매일매일 하루 종일 서서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만큼 우동 가게에 애정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하루도 빠짐없이 우동을 팔고 있는 게 좋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 팔아봐야 2,000원짜리 우동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그래도 싼 맛에라도 매일같이 찾아주는 학생들이 있으니 엄마는 하루도 헛걸음 시키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365일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한자리에서 여러 학생들의 끼니를 때로는 술안주와 해장을 담당하며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던 저희 엄마는 제가 첫 직장에 취업을 하고 1년쯤 넘겼을 때 갑자기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셨습니다. 대혼란에 빠졌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 머리와 마음속이요. 언니들도 마찬가지였겠지요. 표정 없이 누워있는 엄마의 속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엄마가 평소에 당뇨를 앓고 계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쓰러지실 정도로 정도가 심한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늘 엄마는 괜찮다 라는 소리만 입에 달고 살던 저희 엄마라 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세상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런 걸까요? 그저 엄마는 괜찮다. 엄마는 다 괜찮아. 혼자서 우동 8그릇을 동시에 펄펄 끓여내고 설거지를 하는 엄마가 늘 튼튼하고 건강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뭐든 해내는 엄마였기에 아픈 몸도 엄마답게 잘 이겨낼 거라고만 바보처럼 그리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딸들인가요? 같은 여자이면서도 엄마는 늘 강하다고만 생각했던, 아니, 엄마도 약하다는 걸 알면서 애써 강하다고만 믿어왔던 바보 같은 딸들입니다. 엄마는 그렇게 저희 세자매의 울부짖음도 모른 채 하시고 긴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마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희 자매는 부정하는 시기를 지나 슬픔에 잠기기 시작해 있었습니다. 엄마도 저희 자매의 마음을 읽으셨는지 드디어 눈을 뜨셨습니다. 첫째 언니의 전화를 받고 회사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이 모이자 엄마가 힘겹게 입을 떼셨습니다. 고은아, 주은아, 엄마 때문에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뭐가 미안해. 엄마 이렇게까지 아픈 줄도 모르고 다 괜찮은 줄만 알았던 우리가 미안하지. 미안해, 엄마.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엄마의 말씀은 제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내가 죽으면 첫째한테 남긴 유언대로 해라. 둘째 언니와 저는 동시에 첫째 언니를 쳐다봤지만 언니의 입은 열리지 않았고 엄마의 유언은 끝내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혜은 언니한테? 엄마는 제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서운했어요. 우리도 엄마의 자식인데 언니한테만 유언을 남기신다는 것이. 왜 나한테는 따로 하고 싶은 말이 없어? 저의 질문에 언니들이 동시에 저를 바라보았어요. 엄마가 위급하신 와중에도 평소 같은 투정이 튀어나와 버린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이런 성격 때문에라도 엄마가 별다른 말씀을 남기지 않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 희미하게 웃어 보이시고는 저와 맞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씀하셨어요. 있지, 하고 싶은 말, 사랑한다는 말.
내 딸 주은이 사랑한다. 고은이 혜은이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엄마는 크게 말씀하시거나 소리내어 웃지는 못하셨지만 의식이 돌아오고 하루를 꼬박 저희 자매와 함께 보내셨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지 눈을 뜨고 있는지 소리조차 없는 엄마의 곁에서 밤을 지새우다 둘째 언니의 부름에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갔어요. 둘째 언니는 엄마의 유언을 대충 예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주은아, 엄마한테 너무 서운해하지 마.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신 건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내 생각엔 아무래도 혜은 언니한테 집을 남기실 생각이신가 봐. 둘째 고은 언니는 덤덤하게 제게 말했습니다. 덤덤한 말투 뒤로 왠지 모를 날카로움이 느껴졌지만 기분 탓이겠거니 했어요. 엄마의 전 재산은 빌라 한 채. 엄마가 평생 대학교 앞 작은 우동집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악착같이 우동을 팔아 겨우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 말 뒤로 한참을 다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겠다던 둘째 언니가 오지 않아 화장실로 찾아갔는데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가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엄마 유언이 대체 뭔데? 왜 숨기는 거야? 우리도 딸인데 알아야지. 대체 그게 왜 화가 날 일인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엄마 아니야? 언니, 다들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왜 싸워? 야, 주은아, 네가 말 좀 해봐. 너 안 서운해? 엄마 유언 우리만 모르는 거. 솔직히 말해봐. 언니, 엄마가 언니한테 집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나누자고 할까봐 일부러 숨기는 거 아니야? 야, 김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나한테 집을 왜 주셔? 제발, 제발 그만해. 지금 이게 무슨 어이없는 상황이야. 고은 언니, 내가 아까 언니 말투 이상해도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별다른 말 안 했는데 언니는 엄마 저렇게 힘드신데 그깟 집이 중요해?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혜은 언니한테 주시겠다고 한들 우리가 할 말 있어? 우리 학교 다니고 연애하느라 바쁠 때 엄마 우동집에서 내내 같이 일손 도운 건 혜은 언니였어. 진짜 우리끼리 이러지 말자. 엄마가 우리들만 안 사랑해서 유언 따로 안 남긴 건 아니란 거 이제 알았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냥 제발 좀. 우린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곁에서 잘 지켜드리기나 하자, 응? 그래, 언니. 내가 미안해. 막내 말 들어보니 틀린 거 하나도 없네.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미안해. 아니야, 미안할 것 없어. 네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봐. 근데 고은아, 네가 생각하는 전혀 그런 거 아니었어. 엄마 유언, 엄마가 꼭 나중에 이야기하라고 하셔서. 엄마랑 약속해서 지금 너희한테 이야기 못하는 것뿐이지 다른 뜻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언니는 덤덤하게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제법 언니다운 모습으로 둘째 언니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저도 엄마한테 서운하다 투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언을 왜 언니한테만 이야기해? 서운해 하는 애교 섞인 투정에도 엄마는 완고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밤 첫째 언니는 우리를 불러 모았어요. 엄마의 뜻대로 엄마의 유언을 우리에게도 전하겠다고. 어쩐지 그 말을 꺼내는 언니의 얼굴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누워있는 엄마는 눈을 감고 그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불편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던 첫째 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면 대학에 집을 기증하기로 하셨어. 무더운 여름에도 살이 찢어지는 겨울에도 가난과 사투를 벌이며 우동 한 그릇 한 그릇 겨우겨우 팔아 모아온 돈.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엄마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그 집을 아무 연관 없는 대학에 기증하겠다니 저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랐지? 너희들 그런 반응은 예상했어. 나도 처음에 엄마 말씀 듣고 많이 놀라고 당황했거든. 엄마가 평소에 학생들 생각 많이 하시고 남는 거 없으면서도 밥 먹으러 오는 아이들 이것저것 챙겨주신 거 너희도 잘 알 거야. 그냥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엄마다운 결정을 하시는구나. 어쩌면 엄마가 평생 하고 싶으셨던 일을 이제야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 공부하느라 돈 없고 배고픈 학생들 많이 먹어야 한다며 2,000원이라는 가격에 곱빼기 양을 양껏 퍼주시던 엄마였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런 엄마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매일같이 보고 자란 모습인데요. 그 따뜻한 마음을 알기에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언니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꽤 혼란스러운 듯 하던 둘째 언니가 제 눈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그래, 엄마가 힘들게 번 돈인데 엄마 하고 싶으신 거 꼭 하실 수 있게 돕지는 못할 망정 다른 생각하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린 엄마의 그런 멋진 마음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온 딸들이잖아. 우리가 엄마의 마음을 몰라주면 누가 알겠어? 우리 엄마 이토록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근데 진짜 멋있지 않아? 우리 엄마 말이야. 둘째 언니의 말을 들은 첫째 언니가 저희 둘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동생들이 이 키만 멀대같이 큰 언니보다 훨씬 낫네. 엄마가 돌아가셔도 우리 가족의 의리는 변함없을 거야. 눈 감으셔도 늘 곁에 있다 생각하고 엄마가 해오신 대로 그렇게 바르게 살자. 자린고비처럼 구두쇠처럼 그렇게 가난을 자처하며 살았던 엄마. 힘들었던 시절부터 살만해진 최근까지도 아끼고 아껴 남에게 해줄 것들을 찾아보던 엄마. 엄마는 늘 흰 쌀밥에 김치만 있으면 진수성찬이라고 하시다가도 저희 자매나 지나가는 이웃 학생들에게는 오색 찬을 챙기고 대접할 만큼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베풀고자 했던 그 마음만은 남달랐습니다. 첫째 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사셨던 엄마의 마음을. 저는 마냥 공부하라는 잔소리로만 생각했었는데 사는 동안 한평생 대학교 근처에도 못 가본 엄마의 눈에는 집안 환경이 어려워 마음 놓고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 안타깝게 비춰졌던 것이었어요. 누구보다 외롭고 고단했던 당신의 삶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진 것을 우리 자매에게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주던 엄마. 엄마의 그 애절하고도 강인했던 사랑으로 저희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말에 이어 첫째 언니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만큼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너희들한테 이 말을 하는 게 말하고 있는 지금도 잘하는 일인진 모르겠어. 엄마가 직접 말씀하실 거라 생각했고 당신이 말하고 싶은 때가 있으시리라 생각했었거든. 왜? 무슨 얘긴데? 엄마가 지금 막내 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혼자 상경하셨대. 그때 아빠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셨어. 엄마는 그때 세상이 제일 아름다웠다고 했어. 조금만 눈을 돌려도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평범하고 화목한 가족들처럼 엄마도 그런 따뜻한 가족을 꿈꾸셨다고 해. 하지만 엄만 정작 뱃속에 당신을 닮은 아이 한 번을 품어보지 못하고 결혼하고 얼마 안 가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신 거야.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고자 더운 날엔 더 덥고 추운 날엔 더 추운 차가운 현장에서 주야로 번갈아가며 일을 하셨던 아빠는 엄마한텐 참 다정하고 그저 성실했던 남편이었대. 근데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작업 환경에서 애쓰며 일하시던 중 결국 안전 문제로 사고가 났고 그렇게 억울하게 아버지를 하늘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대.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엄만 정말 자주 울곤 하셨어. 잠깐만 언니.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정작 뱃속에 아이 한 번 품어보지 못하셨다는 게? 남편을 잃고 허망함과 허탈감 속에서 살던 엄마에게 잔인한 세상은 또 한 번 불행을 안겨주게 되었어.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야. 졸지에 친구네 부부가 낳았던 세 자매는 오갈 데 없이 고아원에 맡겨져야 하는 신세가 되었대. 가족을 잃은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엄마는 그렇게 한순간에 부모를 잃고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진 우리 셋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셨다고. 언니는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지 말을 하다 말고 한참 동안 얼굴을 가린 채 숨을 골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함께 듣고 있던 둘째 언니도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 멍하니 첫째 언니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언니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고요한 병실에는 엄마의 거친 숨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고아원에 맡겨져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새로운 가족을 기다려야 하는 그 몇 년이 어른들에겐 별거 아닌 시간일 수 있지만 아이들한텐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간 아니겠냐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우리를 입양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니 말은 엄마가 아니라는 거야? 언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엄마 친딸이 아니라는 거야? 늦게 말해줘서 너무 미안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언니는 미리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직접 말씀하실 거라 생각해 기다리고 있었다고. 아마 지금 엄마가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너희들 손을 붙잡고 직접 말씀하셨을 거라고.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두 사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곤히 눈을 감고 있는 엄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묻고 싶어서 손을 잡았는데 엄마? 엄마! 엄마! 병실에 침묵이 돌아도 반복적으로 들려오던 엄마의 거친 숨소리가 어쩐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으면 세게 힘을 주지는 못해도 살며시 맞잡아 주셨었는데 분명히 왜 그래 엄마! 엄마! 일어나 보세요! 언니들도 불이 나게 엄마의 곁으로 와 엄마의 손과 팔을 붙잡았습니다. 흔들흔들 힘주어 흔들지 않아도 엄마의 몸은 저희의 손길을 따라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이미 엄마는 숨을 거두신 후였습니다. 저희들의 대화를 엿듣기라도 하셨을까요? 이미 눈을 감으신 엄마의 귀에다 대고 사랑한다고, 많이 사랑한다고 몇 번을 속삭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아직 의식이 남아있어. 저희의 마지막 마음을 꼭 듣고 가시라고. 고맙다고. 이렇게 사랑받고 자란 딸로 키워주셔서 과분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혹여 가시는 길 마음 심란할까 소리도 내지 못하는 울음 사이로 연신 속삭였습니다. 병원 사람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엄마는 그렇게 눈을 뜨지 못하신 채 저희와 작별을 하셔야 했습니다. 눈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짜처럼 필름처럼 흐릿하게 번져갔습니다. 그동안 엄마에게 했던 모진 말들과 행동들이 생각났어요. 불과 몇 초 전까지 친엄마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었을 때는 미안하고 속상하기만 했던 일들이 친딸도 아닌 아이를 친엄마처럼 참고 키워준 그 마음을 생각하니 미안함을 넘어 내가 인간이 맞았나 하는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숨을 거두어버린 엄마의 손을 놓아준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세상에 쉬운 죽음이라는 건 결코 없겠지만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손을 놓지 못하고 엉엉 목 놓아 우는 나를 언니들은 다 이해한다는 듯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내 말 들려? 엄마, 우리 보고 있어, 지금? 곤히 눈을 감은 엄마의 얼굴에서 벌써 가물가물한 그 목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았어요. 그래, 뭐하러 울어. 울지 마라. 다 보고 있다. 잘 들린다. 저희 자매는 엄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첫째 언니도 둘째 언니도 그리고 저도 어느 누구 하나 넉넉하지는 못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엄마에게서 남부럽지 않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못난 욕심은 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넘치는 사랑을 받은 저희가 감히 죽는 날까지 이루고자 했던 당신의 뜻을 꺾을 순 없었어요. 그저 애틋하고 또 애틋했습니다. 엄마가 이루고자 했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엄마를 제대로 기리는 일이고 또 그리워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세자매는 한마음으로 재산 상속 포기각서를 썼습니다. 언니는 엄마의 유언을 정리해 두었던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며 기증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시신까지도 의과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기증하고자 하셨어요.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드리고자 마음먹었었지만 막상 엄마의 시신까지 그렇게 해드려야만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고쳐먹어야 했어요. 늘 받기만 했던 저희가 엄마를 위해 진정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엄마는 모든 것을 나눠주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늘 나누고 베풀기에 바빴던 당신의 인생은
대체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풍요롭지 않았고 마음 한편으로 늘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일부러 더 바쁘게 살았던 엄마의 삶. 하지만 따끈한 우동 한 그릇 같은 엄마의 온기는 저희 자매뿐만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다 불러두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누구보다 힘들고 고단했던 시간들을 뒤로 한 채 좌절하고 망가지는 길보다 더 많이 베풀고 나누며 살고자 했던 엄마의 아름다웠던 그 삶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한 명이라도 엄마의 삶을 더 알아주었으면 해서. 그 애틋하고 간절했던 엄마의 마음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엄마의 장례식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엄마에게 고마웠던 이야기를 가슴속에 하나씩은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약속이나 한 듯이 한데 모여 앉아 엄마에게 받았던 따뜻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정말 말도 안 되지만 혹시나 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다면,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면 한 토시도 빠짐없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가만 봐. 누구냐? 혜은이냐? 엄마의 친구분이라던 한 남자분이 저를 붙들고 물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을 들어설 때부터 유독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있던 분이셨어요. 저는 주은입니다. 저희 첫째 언니가 혜은, 둘째 언니가 고은, 저는 셋째입니다. 아이고, 그 꼬마 녀석이 벌써 이렇게 컸다고? 맞이인 줄 알았는데 고생이 많지? 너희들 밥은 챙겨 먹었냐? 네, 어르신. 국 좀 더 드릴까요? 아냐, 내버려둬. 아휴, 너희 엄마가 참 잘 키워놨네, 애들을. 처음 봤을 때 토끼 같던 녀석들이 이렇게 쑥 자라서 그렇게 갖고 싶다고 울부짖던 가족을 덥석 갔더니 뭐가 급해서 더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먼저 가는지. 나이 먹고 애들 다 크거든 같이 느지막이 못다한 공부나 하자고 약속까지 해놓고 이제 나는 누구랑 공부하라고 이렇게 먼저 가버리나. 글쎄,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이었다 너희 엄마. 내 여태껏 너희 엄마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늘 잘하고 참 진실된 사람이었지. 너희 엄마가 늘 입에 달고 살던 말이 무언 줄 아냐? 우리 딸들은, 내 새끼들은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걸 배우면서 살았으면 하는 거.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사랑받고 받았던 사랑을 세상에 나아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거. 딸들이 돈 잘 벌고 머리가 똑똑해 공부 잘하고 이런 것에는 관심도 없었어. 그저 세상을 행복하고 따뜻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만을 바랐지. 근데 참 성격 급하게 바삐 갔다고만 생각했더니 할 일은 다 해놓고 갔어. 웃음이 나. 이제 못 본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속상해 죽겠다가도 그 인간이 세상에 뭔 짓을 해두고 갔는지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 기분이 어떻더냐. 딸된 입장에서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는 기분이. 엄마의 이름으로 큰 대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늘 고왔던 그 사람의 육신을 그리 보내드린 것이 너희들 눈에도 보이느냐? 저쪽 어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사람이 가슴 벅차오르는 표정으로 사슴 같은 두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는 고맙다고 기쁘다고 활짝 웃고 있는 그 표정이 보여? 혹여 너희들이 나만큼 너희 엄마를 알지 못해 엄마가 기뻐하고 있다는 걸 못 알아볼까봐 대신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너희 세자매는 힘들어도 힘든 것이 아니야. 누구보다 행복한 얼굴로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 엄마를 생각해라. 지금 이 순간 꿈을 이루고 가장 행복해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니까. 긴 이야기를 나누던 어르신과 저의 주변으로 어느덧 하나 둘 엄마를 그리는 분들이 모여들었고 장례식장에는 고요한 눈물이 번져갔습니다. 모두가 엄마를 알기에, 그 진실된 마음과 뜻을 알기에 어르신이 하는 모든 말들에 공감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와 언니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마다 엄마의 얼굴이 자연스레 떠올랐거든요. 진짜 여긴 다 저 같은 분들만 모여있나 봐요.
훌쩍이는 소리들 가운데 젊은 여자 한 분이 조심스레 손을 들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서 하시던 우동집에 자주 가던 학생이었어요. 한 그릇에 1,500원 하던 시절부터 그 우동집을 드나들었으니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비싼 우동은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랬나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사장님이 뜨겁게 팔팔 끓여준 그 우동이었거든요. 제가 하도 자주 가니 제 얼굴을 기억하시고는 몰래 만두를 구워주시고 주머니에 책가방에 과자를 몰래 넣어주시고 하셨었는데 대학교 졸업하던 때 제가 울면서 그랬거든요. 사장님, 저 이제 졸업해서 여기 못 와요. 그랬더니 그 따뜻하고 두툼한 손으로 제 뺨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학생아, 춥지? 우선 따뜻한 국물 먼저 먹어라. 나도 딸 같은 너 졸업한다니 서운은 하다. 그래도 일이 잘 커서 졸업한다니 그동안 우동 끓여 먹인 보람이 있다. 자랑스럽다. 좋은 대학 나와 멋지게 꿈을 향해 걸어라. 나는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자리에서 똑같이 우동 팔고 있을 테니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꼭 찾아와라. 다른 건 못해줘도 네가 그리 좋아하던 우동 내 실컷 끓여줄게. 졸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조금만 더 노력하자. 어떻게 해서든 이 학교로 발령을 받자 하고 나니 10년이 흘렀어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진짜 자리에 계실 줄 알았는데 이제야 다시 예전처럼 얼굴 뵐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가셔서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늘 따뜻하고 맛있었다고. 우동 맛도 우동 맛인데 속상하고 힘들 때마다 멀리 계시는 엄마처럼 챙겨주시던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많이 따뜻했다고. 그 후로도 몇 번을 더 어머니께 도움을 받았던 인생에서 저희 엄마에 대한 기억이 또렷한 분들의 이야기들이 터져나왔고 저희 자매는 숨길 수 없는 눈물을 계속 닦아내며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엄마가 좋은 분이라는 건 꺼지지 않는 난로처럼 항상 따뜻한 분이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처음 보는 남들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들으니 대체 어떤 삶을 살다가 가신 건지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품에 안겨 있었던 오래되었지만 따뜻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어머니의 장례식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슴속에 꼭 끌어안고 살아야 하겠지요. 장례식이 끝나고 하시던 가게 옆에 대학에 엄마의 이름으로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 빌라 한 채를 정리하고 나니 2억 조금 넘는 금액이었어요. 장례식도 장학금 전달도 잘 마무리되었지만 제 마음은 왠지 정리되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다가 일어난 일이기도 했고 계속해서 엄마 생각이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거든요. 솔직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제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언니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못했어요. 다들 각자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든 잘 이겨내려고 하고 있을 텐데 제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애써 꿋꿋하게 참고 있는 언니들까지 무너져 내려 힘들어할까봐. 그래서 저는 언니들 몰래 혼자 엄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꽃을 사갈까? 근데 엄마가 무슨 꽃을 좋아했는지 모르겠더군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꽃집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문득 어렸을 때 엄마와 언니들과 함께 해바라기 꽃밭에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해바라기도 있나요? 아니요, 지금 해바라기는 없어요. 아, 죄송해요. 그럼 저 다음에 올게요. 급하게 발걸음을 돌려 해바라기가 있는 꽃집을 찾아다녔습니다. 4번 정도 허탕을 치고 나니 해바라기가 있는 꽃집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수수한 색상의 포장지로 예쁘게 포장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앨범을 뒤져 함께 찍었던 그 사진을 찾아냈어요. 다시 엄마에게로 가는 길. 꽃을 사기 전까지만 해도 슬픔으로만 가득했던 제 마음이 조금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들뜨는 마음이라니. 납골당에 도착해 엄마 앞에 서니
그제야 제 마음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엄마를 보러 간다는 생각에 빨리 엄마를 보러 가야지 하는 마음에 그랬던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군요. 가져온 해바라기 꽃과 사진을 엄마 앞에 놓아드리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묻고 싶었던 질문 하나가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약속이라도 한 듯 언니들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각자 손에 사진 한 장씩을 들고 벚꽃도 코스모스도 꽃집에서 구할 수가 없어 사진만 들고 왔다는 언니들을 보니 웃음이 났습니다. 손에 들린 사진 속에는 배경만 바뀌었지 늘 같은 옷,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엄마는 변함이 없었어요. 사진을 보니 가슴이 또 시큰해져 왔지만 조용히 엄마를 기리는 것으로 눈물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들과 나란히 손을 마주잡고 사진 속 엄마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조용히 엄마를 기리고 있던 그때 앳된 얼굴을 한 여학생 한 명이 쭈뼛쭈뼛 우리 옆으로 왔습니다. 우동집 김순애 할머니 맞나요? 맞는데 어떻게 왔어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송다희라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기증하신 장학금 받고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어떻게 감사할지 모르겠어서 무작정 찾아왔어요. 제가 아는 건 성함밖에 없어서. 어른들께서 우동집 김순애 할머니라고 하면 다 알아들을 거라고 해주셔서요. 아, 잘 찾아왔어요. 여기에요. 찾아온 여학생은 엄마가 남긴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게 됐다는 학생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저희 세 자매의 눈을 천천히 한 명씩 바라보던 학생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기적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 저요, 엄청 힘들었는데 덕분에 멀쩡히 일어나서 세상과 어우러져 살아보려고 해요. 저 2달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고아가 됐어요. 엄마 아빠가 세상에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하고 싶었던 공부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왜? 어째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늘을 원망해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저를 두고 먼저 가신 부모님까지 원망해봤어요. 물론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지만요. 다 원망하고 나니 포기할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 다 털어버리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당황했어요. 왜 전화가 왔지? 아, 등록금 아직 못 내서 그런가? 지금 바로 입학 포기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건가? 근데 전화 너머로 너무 믿기지 않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처럼 가난하고 힘든 학생 도와주라고 어떤 분이 큰돈을 기부하신 일이 생겼다고.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와닿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걸 왜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지? 아무 말 없이 기계처럼 대답만 하다가 전화를 끊고 나서야 알았어요. 아, 나한테 기적이 일어났구나. 지금 머리로 상상만 했던, 감히 내가 기도했던 천사가 진짜 나를 도와주는구나. 내가 지금 기쁜 상황이구나. 머리로는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해서 생각을 하면서도 가슴이 너무 두근거렸어요. 너무 쿵쾅거려서 손가락이 막 떨리더라고요. 나 진짜 대학 가도 되는 건가? 나 공부 계속할 수 있는 건가? 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힘들게 번 돈으로 감히 맘대로 학교 다니고 양껏 공부를 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거울을 봤는데 두 볼이 빨갛더라고요. 축 처져 있던 팔자주름도 없어지고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무서웠어요. 다 포기했었는데 욕심을 품게 되는 제가 무서웠어요. 근데 스스로 무섭다고 느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벌써 공부 다 하고 전공 살려서 취업하고 일하는 상상을 하고 있는 제가 있더라고요. 욕심을 품은 제가 무서우면서도 또 다음 욕심을 품고 있었어요. 아, 그냥 해야겠다. 기회가 왔는데 놓치면 안 되겠다. 잡아야겠다. 무조건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해야겠다.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했던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한 학생의 인생을 소박한 욕심이라도 품을 수 있게 해준 감사한 김순애 할머니. 어르신의 그 따뜻한 장학금, 첫 번째 장학생이 바로 저예요. 학생은 말끝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결국 울먹였습니다.
터지는 눈물에 자신도 놀랐는지 황급히 눈물을 닦는 작은 손에는 하얀 버짐이 펴 있었고 두 뺨은 트고 찢어져 부르터 있었습니다. 게다가 갈라진 손 아래로 보이는 낡은 점퍼의 소매는 잔뜩 보풀이 펴 일부가 뜯겨져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보여주려 인화해온 사진 속 제가 입고 있던 점퍼가 겹쳐 보였어요. 첫째 언니, 둘째 언니 다 입고 나서야 뒤늦게 물려받았던 그 점퍼. 터진 소매를 몇 번이나 바늘로 꿰매고 꿰매 누더기가 된 그 부분을 숨기려고 손가락 아래로 감추었던 지난날. 그때의 제 모습과 겹쳐 보이는 그 학생을 보며 왜 굳이 힘들게 모으신 돈을 학교에 기증하시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 되셨던 건지 엄마의 뜻을 그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직접 깨닫지 못하고 혹시나 여기 와서 여쭈어보면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하며 마음속에 질문으로 품고 달려온 제가 한심했습니다. 엄마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처럼 불쌍한 아이들을 그저 돕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주체가 되지 않는지 연신 맨손으로 닦아내는 그 학생에게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멈칫하면서 망설이다 받아드는 그 작은 손마저도 어린 날의 제 모습, 아니 저와 언니들의 모습 같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저도 꼭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세상에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은 없잖아요. 억울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조금이라도 덜 억울한 마음으로 한 명이라도 더 공부할 수 있게 저도 저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김순애 할머니 앞에서 꼭 약속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찾아왔어요. 저 잘하는 모습 지켜봐 달라고. 힘들게 벌어 모으신 돈 헛된 곳에 썼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게끔. 저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절망 속에서 구원될 거라고. 혹여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처럼 구원받은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학생들도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받지 않고 처음 결심대로 포기할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어요. 대학에 간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어르신은 분명 그런 생각 같은 건 하지 않고 살아오셨을 것 같아서. 달라지는 건 없다. 이런 나약한 생각은 절대 안 하셨을 것 같아서. 달라지는 게 많다고, 제가 절망을 벗어나 희망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꼭 보여드릴게요. 약속하고 또 약속할게요. 여기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어르신을 포함해 네 분께 약속을 드리는 셈이네요.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는 길에도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한테 여쭈었거든요. 엄마 아빠, 나 잘할 수 있을까? 물론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지만 잘 해낼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꼭 어르신처럼 저도 저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학생은 눈물을 내내 닦아내면서도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반짝거리는 두 눈동자에서 결의에 찬 눈빛이 일렁였어요. 엄마의 도움이 빛을 발하는 순간을 두 눈으로 보게 된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경직된 표정으로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하며 약속을 하겠다는 그 얼굴 아래로 바들바들 눈물을 닦아내는 학생의 손이 안쓰러웠어요. 잘할 수 있어요, 학생. 네? 이렇게 예쁘고 고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서, 여리면서도 강한 마음을 가진 멋진 사람이라서 꼭 잘해낼 거예요. 학생이 하고자 하는 일이 그 무엇이라 한들, 앞으로 학생 앞에 그 어떤 장애물이 나타난다고 한들, 지금 같은 마음이라면, 오늘 같은 마음이라면 반드시 잘해낼 거예요.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목표를 가져도 다 이루게 될 거예요. 오늘 저희 셋은 엄마를 잃고 그리운 마음에 투정 부리러 온 못난 딸들이었는데, 엄마가 세상에 남기고 간 것이 대체 무엇일까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왔는데, 학생을 보니까 엄마가 남기고 가신 게 대체 뭐였는지, 아니 얼마나 귀한 것을 남기고 가셨는지 알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셋 다, 그리고 어머니조차도 상상조차 못했어요. 이렇게 학생이 직접 인사를 하러 여기까지 와줄 거라고는. 제가 김순애 할머니 딸이라서 잘 아는데 지금 아마 입이 귀에 걸리도록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실 거예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뿌듯해서.
학생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달리고 싶으실 거예요. 사시는 동안에도 좋아하시던 일이었거든요. 나누고 베풀며 사는 일. 근데 학생은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고 멋지게 살겠다는 그 마음도 들려주니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 하실지 그 모습이 눈앞에 서네요. 이렇게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잘하자는 파이팅 뒤로 걱정도 불안함도 많을 텐데 그 모든 무거운 마음을 안고도 여기까지 와서 우리 엄마를 기억하고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귀한 발걸음 해준 만큼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우리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전 정말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말까지 해주시고 응원까지 해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눈물이 나면 울고 싶으면 울고. 안아줄까요? 저도 모르게 학생에게 두 팔을 벌렸습니다. 멈칫하는 그 두 팔이 저를 너무 닮아 있어서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의 긴 이야기에서 저는 또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베풀고 나눈 것을 받기만 하지 않고 또 베풀어준 사람에게만 갚으려 하지 않고 세상에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려는 학생의 그 마음가짐이 제 마음을 울린 거예요. 그렇게 학생과 뜨거운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엄마에게 받았던 큰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 나눌 수 있을까? 저 또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걸려오는 첫째 언니의 전화. 아까 고은이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엄마 우동 가게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제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언니, 가게 정리하지 말자. 엄마처럼 맛있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그 뜻 이어서 내가 계속 하고 싶어. 주은아, 너 진심이야? 다니던 회사는 어떡하려고? 진심이야 언니. 아까 그 학생 이야기 듣는데 새삼 그렇더라고. 나 엄마한테 조건 없이 받았던 그 사랑. 세상에 그런 사랑이 고픈 아이들한테 나누면서 살고 싶어. 엄마가 평생 그렇게 살았듯이. 막내가 나보다 낫네. 너 때문에 또 눈물 난다. 잠깐 끊어. 네. 저는 그렇게 엄마의 우동 가게를 이어받아 학교 앞에서 계속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회사를 퇴사한 후 적은 돈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바꾸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왜 문 안 열었냐고 투덜대며 들어오던 학생들이 주인이 바뀌어 있자 당황하며 문을 나서곤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바꾸었어요. 김순애 할머니 우동집으로요. 가게는 엄청 비좁았지만 벽에 엄마 사진과 간단한 문구도 걸었어요. 그냥 단순한 문구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동안은 근처에 그 누구도 배고프지 않기를 바랐던 우리 엄마. 그래서 시작했던 우동집. 엄마가 여러분을 생각했던 그 마음처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요리하겠습니다. 그때와 변함없이 여전히 작고 비좁은 가게지만 그 가격과 맛을 기억하고 다시 방문해주는 학생들과 장례식장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분들이 있어 오늘도 김순애 할머니의 우동가게는 북적거립니다. 누구보다 고단하고 힘들게 살아오면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셨던 어머니. 그립고 보고 싶은 나의 어머니를 추억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처음 이 사연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을 때의 그 목적처럼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분이라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추운 겨울 마음이 담긴 나눔과 사랑으로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지기를 바라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기억에 남을 연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